안녕하세요. 혹시 이런 지붕 보신 적 있으신가요? 경사지거나 뾰족하거나 아니면 둥근 지붕? 이런 곳은 스프링클러를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요? 이게 일반 천장이랑은 완전히 달라서요. 특별한 화재 안전 규정이 적용되거든요. 오늘 그 핵심 원칙만 쏙쏙 뽑아서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. 천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불이 났을 때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끌 수 있을까? 다행히도 화재 안전 규정에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. 아니 근데 왜 굳이 특별 규정까지 필요할까요?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볼게요. 사실 되게 간단한 물리 법칙이에요. 뜨거운 공기랑 연기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결국 가장 높은 지점, 그러니까 천장 꼭대기인 마루에 싹 모이게 됩니다. 근데 만약에 스프링클러가 이 마루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? 불이 한참 커진 다음에야 겨우 작동하겠죠. 바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경사지붕 설치에 적용되는 첫 번째 대원칙이 등장합니다. 바로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것. 여러분,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내용의 절반은 이해하신 거예요. 진짜 중요합니다. 자, 그럼 법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기준이 아주 명확해요. 천장 기울기가 10분의 1을 넘어가면 물을 뿜어주는 배관이죠. 이 가지관은 반드시 천장 꼭대기, 즉 마루와 나란히 평행하게 설치해야 합니다.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고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. 왼쪽처럼 배관이 마루를 가로지르는 거, 이건 잘못된 방식입니다. 절대 안 돼요. 오른쪽처럼 마루가 가는 방향 그대로 나란히 가는 게 올바른 설치법이죠. 쉽게 말해서 뜨거운 열과 연기가 모이는 길을 따라서 배관을 깔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좋습니다. 이렇게 마루와 평행이라는 기본 원칙을 딱 지켰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.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를 어디에 달아야 할지 두 가지 허용된 방법이 있습니다. 지금부터 각 방법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방법입니다. 이건 아주 직관적이에요. 열과 연기가 가장 먼저 모이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? 네, 바로 천장 꼭대기죠. 거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겁니다. 아주 심플하죠? 네, 이 방법은요. 천장의 가장 높은 꼭대기 지점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딱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. 간단하죠?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. 뭐냐면 헤드에 달린 반사판이 반드시 지면과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에요. 그래야 물이 경사에 쏠리지 않고 아래로 골고루 쫙 뿌려질 수 있겠죠. 자,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. 이건 첫 번째 방법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요. 천장 꼭대기를 중심으로 양쪽의 배관을 하나씩 대칭으로 설치하는 방식인데요. 이 방법은 까다로운 거리 규정을 세 가지나 지켜야 합니다. 자, 우선 기본 세팅부터 한번 볼까요? 마루를 가운데에 두고 그 양쪽에 가지관을 하나씩 나란히 설치합니다. 그리고 이 두 배관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데 바로 이때부터 아주 정밀한 거리 계산이 필요해지는 거죠. 첫 번째, 거리 규정입니다. 마루 양쪽에 있는 이 두 배관 사이의 거리는요, 한 배관에 있는 헤드와 헤드 사이 거리의 절반, 즉 2분의 1 이하여야 합니다. 다시 말해, 두 배관을 너무 멀리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. 그런데 동시에 두 번째 규정도 지켜야 돼요. 두 배관 사이가 너무 가까워도 안 됩니다. 최소 1m 이상은 떨어뜨려야 해요. 그러니까 정리하면 헤드 간격의 절반보다는 좁아야 하지만 동시에 1m보다는 넓어야 하는 거죠. 약간 까다롭죠?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거리 규정입니다. 가장 높은 곳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는요, 천장 꼭대기, 그러니까 마루에서부터 수직으로 거리를 쟀을 때 90cm 안쪽에 있어야 합니다. 열을 가장 빨리 감지할 수 있도록 꼭대기에서 너무 멀리 내려오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. 자,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. 그래서 한눈에 비교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두 가지 방법의 핵심 차이점을 딱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.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? 첫 번째 방법은 딱 한 군데, 꼭대기에 설치하고 반사판 수평만 맞추면 끝! 아주 심플하죠? 반면에 두 번째 방법은 양쪽에 설치하는 대신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세 가지 까다로운 거리 규정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. 이건 현장 조건에 따라서 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.
이 규정들이 그냥 뾰족한 삼각형 지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예를 들어 공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톱날 지붕이나 체육관 같은 둥근 아치형 지붕처럼 천장에 가장 높은 지점이 생기는 비슷한 구조라면 어디든 이 원칙이 똑같이 적용됩니다. 결국 생각해보면요. 모든 규정은 어떻게 하면 불이 났을 때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을까?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경사지붕 규정도 정말 좋은 예시죠. 이게 복잡해 보여도 열은 위로 모인다는 이 기본 원리 하나만 기억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. 오늘 내용은 그림으로 이해하는 화재 안전 기준을 토대로 제작되었고요.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